안녕하십니까,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강에 대한 내용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7쪽 9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서울시에서 PC방을 분양하기 위해서 뉴미디어 보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중 우리가 개별 지표와 자료 출처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 이 PC 보유 가구율을 알고자 서울시의 사회지표 조사를 참고했다. 우리가 이 PC 보유 가구율 사회지표 조사 맞는 지문이죠. 자, 이 10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또 이동통신회사에서 조사 맞고요. 또 100가구당 정보통신 단말기 보급 가구를 한국통신에서 조사했다. 맞습니다. 가정생활 만족도를 서울시 사회지표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 이것은 뉴미디어 보급, 뉴미디어 보급과 관련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인구 가족 부문이죠. 자, 인구 가족 부문, 뉴미디어 보급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우리가 가족 부문에 있어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우리가 순서대로 연결된 건데, 보기 보니까 1차, 2차 자료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시장 분석을 훌륭히 수행하려면은 우선 조사를 먼저 하죠. 1차 자료죠. 1차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수집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1차 자료가 아닌 통계 자료와 같은 2차 자료만 의거하여 시장 분석을 수행한다면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치 흔들리자에 앉아서 분석하는 것과 같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으로 흐르기가 쉽다. 따라서 시장 분석은 뭐를 2차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되고 1차 자료를 포함해서 우리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1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1차 자료, 2차 자료에 대한 이 기본적 내용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번 문제인데, 자, 입지 우리가 및 상권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94번 문제부터는 부동산의 입지, 상권 조사 분석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중 부동산 입지 조사의 순서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순서를 묻는 내용이죠. 순서. 자, 순서입니다. 자, 우선은 순서를 할 때는 먼저 입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 시장 조사, 시장 분석인데, 먼저 여기서 보면은 입지 분석을 먼저를 하고 나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돼. 시장 조사가 먼저, 분석은 나중입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나오고, 입지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장 분석을 한 다음 특정 업종을 도출해서 그 업종에 대한 상권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1번 지문이 우선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분석이 제일 먼저 나오고 시장 조사 분석, 특정 업종 도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상권을 분석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 또는 최선의 이용이죠. 자, 이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입니다. 이 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입지 분석입니다. 입지 분석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자, 이 관련해서 우선 입지 분석에 있어서의 개념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 되겠죠. 자, 96번 보시면은 우선은 여러분이 입지라는 것은 이 입지 주체가 차지하는 장소입니다. 입지하고자 하는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입지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입지 선정이란 말이 있죠.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입지 조건, 입지 이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을 갖춘 우리가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발견하는 작업. 이 발견하는 작업이 입지 선정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 조건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으로서는 이 자연적 조건, 지질, 지세, 지반, 기후라든지 자연적 조건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을 우리는 인문적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지 조건은 자연적 조건과 인문적 조건으로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입지 조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고 입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지 조건 중에 자연적인 입지 조건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형, 지세, 지반의 상태, 지질 관련이 있는데 교통 조건은 관련 없어요. 교통 조건은 우리가 교통 조건 관련해서 우리가 인문적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인 인문적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어 있고, 자, 인문적인, 이번은 자연적이 아니라 인문적 입지 조건 분석이라 할 수 없는 것.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이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은 인문적 조건인데 자연적 조건은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또 우선 정답이죠. 자, 98번 문제를 보시면은 사회적인 조건, 사회적인 입지 조건이죠. 사회적 입지 조건인데 공해시설, 위험시설, 혐오시설이라든지 또 교통에 있어서의 조건, 공공시설 및 우리가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배치 상태가 어떠한가, 이건 관련돼. 건축 제한사항은 이거는 무슨 조건? 우리가 행정적 조건. 건축 제한 사건의 행정적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9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당하지 않는 것. 부동산 상품의 품질은 입지와 같은 경제적 가치로 인식이 되어서 부동산 광고는 주로 입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부수적으로 시행자 및 시공자의 신뢰성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여기서 입지란 주택의 경우에는 교통의 편의성, 녹지 환경, 편의시설, 도시 기반시설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데, 그럼 상가의 경우는 뭐냐? 주택은 그렇고, 그럼 상가인 경우에는 교육 환경과 관련 없죠. 여러분, 교육 환경은 뭐와 관련 있다? 교육 환경은 주택과 관련이 있지. 교육 환경은 주택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고, 유동인구, 여러분이 유동인구, 상권, 배후지가 형성 여부, 어떻게 돼?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라든지, 또 고객에 있어서의 질, 고객에 있어서의 뭐 질이라든지, 또는 고객에 있어서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배후지에 있어서의 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우선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00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구매자 시장, 바이어죠. 바이어는 사는 사람, 구매자 시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구매자 시장은 우선 가격이 하락을 하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 자, 가격이 하락을 하는 침체된 시장이라고도 해요.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거래는 한산해지는 침체된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구매자 시장은 상품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뭐보다 구매자 시장은 뭐가 많다? 우리는 수요 공급과 비교했을 때
수요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은 상태, 우리가 초과 공급의 상태. 그래서 제품의 공급이 많은 상황에 있는 시장,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초과 공급에 있는 시장을 말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때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시장. 구매자가 아니라 이때는 무슨 시장? 판매자 시장이고, 경기 하강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때는 매도자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뭐죠? 구매자, 매수자, 구매자 시장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몇 번? 우리가 3번 우리가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시공과 자금의 조달보다는 이 분양, 우리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분양 마케팅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우리가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1번 문제. 자, 판매자 시장. 이번은 반대로 판매자 시장의 설명으로 틀린 거죠. 판매자 시장은 또 매도자 시장이죠. 판매자 시장 또는 매도자 시장인데, 자, 상품이 다소 부족을 하거나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여서 수요가 많아질 때는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죠. 여기서는요, 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초과 수요의 상태가 있을 때 매도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판매자 시장은 판매자 의사에서 지배되는 시장을 말하고요. 상품이 다소 부족하거나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여서 수요가 우리가 많아질 때는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을 하거나 가격이나 수량에서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우리가 매도자가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했기 때문에 매도자 주도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3번 우리가 정답이고,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보다 유리한 시장을 판매시장 또는 셀러즈 마켓이라고 하는데, 정반대인 경우는 구매자 시장 바이어즈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우리 구매자 시장 또는 매수자 시장, 또 판매자 시장, 매도자 시장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로 갑니다. 102번 문제는 공실률에 관련된 내용이죠. 공실률은 전체 면적 중, 자, 여러분 전체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이 공실률인데 분석의 내용으로 틀린 거죠. 자, 수요의 측면. 자, 이 수요의 측면에서 소비자는 각 공실 단위의 비용이 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제 각 공실 단위 비용이 바로 뭐죠? 대출금에 대한 그 지급 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실의 수가 높을수록 시장에서의 소비자 협상력은 작아진다. 소비자 협상력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 공실률이 높다. 여러분 공실률이 높으시면은 소비자 협상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커집니다. 점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공급 측면에서 공실의 낮은 수준, 정상적인 공실률, 우리나라는 평균 약 5% 정도 보는데, 이 정상적인 공실률 이하는 계약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축주의 이득이 되죠. 평균 정상적 공실보다 더 낮으니까, 공실률이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공실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점유율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실률이 높다면 수요 증가는 형 공실률 수준이 감소할 때까지 가격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반면에 공실률이 낮다면 수요 증가는 공실률이 낮아서 점유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임대료의 증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자, 103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공실률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상가나 건물 등이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공실률 맞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발표하는 지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실물 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우리 잣대 가운데 하나를 말하죠. 또 경기가 나빠지면은 폐업이 늘어나고 사업장 규모를 줄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실률은 낮아진다. 공실률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우선 3번이 정답입니다. 공실률은 나빠져요. 경기가 호경기일 때 공실률은 낮아지고 불경기일 때는 공실률은 높아집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는 공실률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다음은 공실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아파트나 임대 빌딩에 있어서 그 건물 전체의 면적이나 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을 말한다. 1번 공실률 개념이 나와 있고, 자, 국토교통부죠. 자, 우리가 교통부에서는 오피스와 매장용 건물, 즉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 및 투자 수익률 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 정책 지원을 위해서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에 소재한 1,500동의 오피스, 사무용 빌딩 및 매장용 빌딩을 대상으로 공실률, 임대료, 투자 수익률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이죠. 또 2010년부터 또 다릅니다. 3분기부터는 통계 정보 요구에 부응해서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경기 일부 지역에 소재한 3청동, 이번은 1,500이 아니라 3청동의 오피스 빌딩, 매장용 빌딩으로 확대해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상업용 빌딩에 대한 투자 정보는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은 뭐죠? 3개월마다. 분기별이라는 것은 3개월마다 조사 발표하고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우리가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지문이 우선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지문이 우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 보시면은 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 경쟁 지역에 대한 범위 결정. 자, 대상 부동산의 경쟁적 범위 결정은 대상 부동산과 경쟁하고 있는 부동산 간의 비교해서 필수적 요건인데, 이 경쟁 지역의 범위죠. 이 경쟁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경쟁 지역의 범위는 경쟁성이 작용하고 있는 지리적인 공간에 있어서의 범위를 말합니다. 1번 맞고요. 일반적인 성격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 자, 일반적인 성격의 주택 공급이나 분양 활동을 해서 경쟁적인 매매 지역 또는 시장 지역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맞는 질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경쟁 부동산의 지리적 범위는 경제적 변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득, 소비, 경제적 변수, 소비자 행태의 분석에서 얻어져야 강, 능선, 산, 언덕 등의 자연적 경계, 그리고 철로, 고속도로, 공원 등의 인위적 경계로 경쟁적에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틀렸죠. 구분되는 경우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경계는 자연적 경계와 인문적, 인위적인 경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우선 틀린 지문으로서 우선 정답 지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6번 보시면은, 자, 경쟁, 우리가 지역 간에 있어서 범위 및 연계성에 있어서의 요구와 관련해서 수요자가 다음에 두 가지 모두 기역, 니은을 원하고 있는 바, 이 두 가지 기본적 사항의 예를 들어보았다. 다음 중 이러한 요구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또 해당 부동산과 그 일대에 근접한 지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이 편의성에 최대화하는, 우선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통학과 관련한 시간, 여가라든지 또는 문화시설과 관련된 지형은 여기에 거리가 좀 우리가 먼 내용이죠. 지형, 자연적 조건인 지형은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2번은 우선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 주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 대상 조사의 한 모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중 이 주거 사업과 관련해서 구조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구조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경관 수준, 경관 수준, 또 우리가 방실에 있어서의 구조, 방실의 구조, 건축, 디자인 형상, 벽난로, 붙박이 가구 등 특수시설인데 구조적 요소는 경관은 구조적 요소가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 있어서 우리 자연적 조건의 외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이 자연적 조건 중에서 우리가 주거시설 외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요소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로 보시면은 자, 대상 부동산에 또 주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 대상 조사의 한 모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주변 입지 현황. 자, 이번은 주변, 둘러싼 주변 입지 현황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자, 우선은 고용시설과에 있어서의 근접성과 도로 사정, 또는 쇼핑센터의 근접성과 도로 사정, 또 위락, 문화, 여가 시설과의 근접성과 도로 사정은 다 관련이 있는데 이 각 방의 규모와 배치 모형은 뭐와 관련이 있다? 주변 입지 현황이 아니라 이 주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 구조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소죠. 따라서 우스가와 4번 우리가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적 요소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109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박스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박스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일련의 작업은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 우선 봤더니 분석자는 임대료와 같은 재정적 상황, 방실의 디자인과 같은 구조적 측면에서의 특성, 그리고 주차와 같은 부지의 특성, 현재 주변 입지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자는 새로운 부동산이 개발돼서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되는 경우에서 같이 장차 그 특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의 종합 방법은 분석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각 특성의 질과 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특성의 시장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자는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뭐를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또 잠재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잠재적인 발생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격, 임대료 전략과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 보고서 작성, 소비자 조사, 시장 세분화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뭐 차별화된 우리는 경쟁 대상 부동산과의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을 검토하려고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 우선 정답 지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시장 조사는 특정한 지리적 범위에서 공간의 개별 형태란 수요, 공급과 관련이 있다. 사고자 하는 수요, 팔고자 하는 공급의 관계가 되고 있는데 이 주거 지역에서의 주거 공간 또는 사무 지역에서의 소매 공간의 조사와 같은 시장 조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상담 중 고객 선호가 편리성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편리성 목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고객의 편리성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부적합한 것을 우선 찾는 내용이 되겠죠. 자, 주 서브젝트, 주 부지, 사이트는 부지거든요. 주 부지로의 이동 시간 최소화, 또 주요 지점에 들어가고 주차하는 시간의 최소화, 이동 거리에서의 마찰이 발생하는 원인을 또 최소화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돼요? 편리성과 관련된 주변 입주민의 특성 및 우리가 수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편리성 내용과 우리가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서 편리성 내용과 거리가 먼 것, 주변 입주민의 특성 수준은 우리 편리성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성과 관련해서 편리성도 있고 우리가 쾌적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리성, 쾌적성과 관련해서 편리성은 뭐 주택에 있어서의 밀도, 주택에 있어서의 밀도라든지 주택에 있어서의 구조, 노후화에 있어서의 정도, 뭐 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걸 보는데 주변 입주민의 특성 수준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 봅니다. 자, 편리성 우리가 관련된 내용이고 이번은 111번 문제 보시면은 입지 및 부지 정보는 분석자에게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가 본질적 요소이다. 다음 중 입지 부지 정보 관련해서 이 쾌적성을 우리가 강조한다. 자, 이제 여러분 편리성은 주택에 대해서 밀도죠. 주택 밀도, 구조, 설비 이런 거 관련이 있지만 쾌적성은 우리가 거주 밀도와 관련이 있죠. 거주 또는 주거에 있어서의 밀도 이런 것을 관련돼 있고 또 무엇일까 채광 우리의 채광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부지의 시각적 매력의 극대화를 우리 설명하는 것 관련이 있죠. 또 부지로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편리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채광과 관련돼 있죠. 이 채광. 관련된 시설 수준의 극대화를 설명하고 또 녹지율을 강화하는 또 시설 수준의 극대화를 설명한다든지 또 소음과 관련돼 있죠. 우리 그래서 소음도가 낮아야 알겠죠. 소음도 이런 것은 전부 쾌적성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자, 112번 부동산 시장의 이 공급 측면에 대한 조사는 기존 건축물과 떨어진 새로운 건축물을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향은 이와 같은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다르게 보여지고 또 각각 공급은 다른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데 다음 중 이 새로운 건축 시장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변수가 아닌 것을 묻는다. 여러분 공급 측면과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건설 노동자에 있어서의 임금률, 임금은 공급과 관련이 있어요. 임금은 생산비와 관련이 있거든요. 임금률은 생산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급과 관련이 있고 빌딩 재료 뭐죠? 철근 우리가 시멘트와 같은 빌딩 재료의 가격, 건축 자재의 가격도 공급과 관련이 있고 건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우리는 공급과 관련이 있어요. 재산 보유 과세에 있어서의 변동은 우리는 공급 측면보다는 보유 과세는 특히 수요 측면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권에 관련돼서 우리가 분석된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13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